안녕하십니까. 국민스탁의 플레드 서우만입니다. 오늘부터는 그 프로필 사진도 바뀌고요. 그리고 동영상도 좀 나오는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살이 정말 많이 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살찐 것만큼 여러분들의 계좌도 좀 살을 찌워드려야 되겠습니다. 다른 전문가들, 국민스탁의 다른 전문가님들이 여러분들한테는 뭐 기술적인 흐름들, 기술적인 어떤 기법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매매 스킬들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고 있는 상태인데, 저는 조금 달리 간다라고 말씀을 드려서요. 어떤 거냐면, 이 시간에 뭐 그 기법들을 배우는 거 이런 것들도 좋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업종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을 드리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파동의 기초, 이거는 뭐 주식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걸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파동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 IT 업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다가 말았죠.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난주에 뭐 얘기했던 거 간략하게만 보고요. 오늘 할 얘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요. 우리가 이제 파동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파동은 요 모양을 기억을 하자. 기억하자.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를 하는 것들은 어떻다? 여기에서부터, 그죠? 바닥을 한 번, 두 번 잡고 나서 이 이후에, 그죠? 이거는 뭡니까? 이제 상승 추세를 확인한 이후에 어디까지, 쌍봉 구간까지 매매를 한다. 여기까지만. 그리고 이 뒷구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뭐 뒷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매매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급등 나왔던 종목들이 이 후 파동 쪽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설거지 파동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한번 물리면 6개월에서 1년 동안 여러분들 고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안에서만 매수하자.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핵심 포커스였습니다. 그리고 IT 업종으로 좀 넘어갔었죠. 그런데 제가 이제 IT, 뭐 반도체 업종을 오늘 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전반적으로 IT 업종의 특성들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그 주식 투자할 때 좀 알아두면 좋을 내용들을 최대한 간소화시켜서,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간소화시켜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IT 업종,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는 건 IT 장비 업종들이죠. 왜냐하면 IT 업종, 특히 이제 반도체죠. 반도체 쪽에 가장 대표적인 기업들이 뭐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종합 반도체 업체라든지 아니면 뭐, 팹 업체, 그죠? 파운드리 업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파운드리가 없는, 공장이 없는, 뭐 설계만 하는 애들이죠. 파블러스라고 얘기하는 이런 업체들 뭐 분류를 좀 해드렸는데, 반도체 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거는 삼성전자 맞아요. 그죠? 삼성전자 또 뭐 있습니까? SK 하이닉스 정도 있죠. 그죠?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파운드리 업체 제일 유명한 게 뭐죠? 동부 하이텍이 있죠. 동부 하이텍. 이 종목들을 여러분들 매매하라고 한다면 기절하시겠죠. 왜? 이건 너무 무겁습니다. 너무 비싸요. 뭐 이런 얘기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들은 뭐냐면 장비 업종들입니다. 그죠? 원익 IPS라든지 PSK라든지 아니면은 테스, 주성 엔지니어링, 테라세미콘 뭐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IT 장비 업종들이 상당히 많은 이유는요. 그만큼 공정들, 반도체를 만드는 공정들이 굉장히 여러 단계로 거치기 때문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장비들을 어디서 갖고 옵니까? 일본, 그리고 독일, 이런 해외, 유럽에서 이제 갖고 오죠. 미국에서 갖고 오는 장비들도 있고요. 그래서 한 10년, 15년 전부터 장비 국산화에 들어갔었죠. 그래서 국산화에 성공하는, 그러니까 가장 쉬운 단계부터 시작해서 국산화에 성공한 반도체 업체들, 장비 업체들이 지금 시장에 상당수 상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IT 업종 얘기를 드릴 때 주로 이제 장비 업종들을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IT 장비 업종들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반도체를 만드는 공정 자체가요. 상당히 뭐 유사합니다. 디스플레이 만드는 공정하고요. 이건 뭐냐면 인곳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따가 그 플로우가 나올 거예요.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 그 웨이퍼에서 잘라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뭐 식각이라든지 뭐 깎아내고 여기에 회로들을 만들고 또 이 위에다가 뭐 약품을 발라갖고 씌우고 이런 작업들을 해요. 그렇게 해서 반도체와 LED 패널, LCD 패널, 뭐 OLED 패널 이런 패널들을 만드는데, 이 공정 자체가 상당히 어떠냐 하면 뭐하고 비슷하냐면
태양광 만드는 태양 전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저거하고 공정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IT 장비 업종, 특히 이제 반도체 장비 업종들은 무슨 장비를 같이 만드냐면 태양광 관련 장비들을 같이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들을 볼 때 뭘 보셔야 되냐면, 자, IT 쪽에서는 몇 년 주기로 지금 저거를 하죠? 투자를 하죠? 한 2, 3년 주기로 투자를 하죠. 그래서 라인 증설을 할 때마다 막 기계가 몇십억짜리 기계가 막 들어가고 몇백억짜리 기계가 들어가는데 그 이후에는 투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매출이 들쑥날쑥합니다. 이쪽에 IT 장비 업종이. 그래서 주가들도 1년 한번 크게 뛰고 나면 한 1, 2년 아니면 2, 3년 동안 주가가 바닥을 헤매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조금 타개하기 위해서 IT 장비 기업들이 뭘 했냐면 태양광 공정에 들어가는 태양광 장비들 관련 장비들을 이제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둘이 유사하니까. 그런데 태양광 쪽은 지금 투자가 됩니까? 얘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태양광, 뭐 신재생 에너지. 중요한 것은 정부의 보조금들이 중요하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 쪽에서도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발전 회사들, 우리나라는 뭐 한국전력입니다만 미국의 어떤 민영 발전사들이라든지 아니면 유럽의 민영 발전사들이 투자를 안 하죠. 그래서 이거는 정부의 이제 보조금들이 이제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늘 실적이 들쑥날쑥하는 이런 널뛰기를 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관련 장비들이 만약에 개발이 되고 이 매출 비중이 높아진다라고 했을 때는 실적들이 변동성이 좀 줄어들면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죠? 이렇게 실적들이 우상향하는 패턴들이 나올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아 보인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뭐 제가 한 일례를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지금 2016년 기준이죠. 2016년, 15년 이때 기준으로 해서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을 보면은 반도체와 뭐 디스플레이 이쪽에서 나오는 매출, 이쪽 장비 매출들이 한 90% 정도가 돼요. 그 다음에 태양광 쪽에서 나오는 장비 매출이 10%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태양광 공정에 들어가는 태양광 장비들의 수요가 많지 않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체크를 하시는데 나중에 만약에 요 태양광 관련 장비들의 수요가 늘고 여기 매출 비중이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IT 장비 업종들은 조금 뭐 들쑥날쑥한 주가보다는 좀 우상향하는 패턴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조선 업종, 요즘에 조선 쪽은 이제 좀 문제가 좀 많죠. 그죠. 그런데 조선 업종에 있어서는 일단 단조라고 그래가지고 큰 쇳덩이를 막 두들겨요. 그래가지고 뭘 만듭니다. 저 프로펠러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하죠. 그래서 요런 단조 공정들은 뭐하고 비슷하냐? 풍력하고 비슷합니다. 이거는 참고로 좀 알아두세요. 풍력하고 비슷하다. 그러니까 뭐 윈드타워라든지 이렇게 윈드타워 만들어갖고 여기 이제 큰 날개 이렇게 달잖아요. 그래갖고 이게 삥삥 돌면서 이제 풍력 발전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조선업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조선 단조업체들은 또 풍력과 관련돼 있다. 이거는 이제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IT 장비 업종의 특징은 대기업들의 설비 투자와 굉장히 밀접합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아니면은 삼성전자 아니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아니면 중국의 BOE 이런 쪽에서 설비 투자를 할 때 실적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경기하고 밀접하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IT 제품들, 반도체 이쪽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내수 시장이에요? 아니죠. 휴대폰을 만들든지 PC를 만들든지 뭘 만들든지 이것을 어디로? 선진국으로 수출하고 아니면 중저가 제품들은 중국과 어디에? 저기에 뭐 인도 이런 데 신흥국에 이제 수출을 하기 때문에 글로벌 소비 경기가 굉장히 밀접하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제 IT 반도체 업종 뭐 이게 전반적으로 좀 살펴볼게요. 어떤 특징들이 있느냐. 여기서 우리가 투자의 단초를 좀 찾아야 됩니다. 일단 금방 말씀드렸듯이 선진국 경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스마트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미국에서 몇 대 팔렸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저게 될 것 같고요. 연말이 중요합니다. IT 업종의 가장 큰 선수기는 연말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뭐 이벤트들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연말 이벤트가 있을 거고요. 연말. 그 다음에 4년마다 열리는 스포츠 행사들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올림픽이라든지 아니면 월드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요거는 이제 4년이나 뭐 이렇게 열리잖아요. 4년에 한번 뭐 아시안 게임도 역시나 마찬가지고. 그런데 보통 요
올림픽이나 아니면 월드컵이 열리는 한 분기 한 2개까지, 그죠? 분기가 한 2개 분기 전까지는 실적이 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적이 빠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이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말은 연말 소비 시즌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크리스마스라든지 아니면 추수감사절이라든지 미국의 가장 큰 명절이라고 볼 수 있죠. 이때는 이제 문화체가 뭐냐면 뭘 사가지고요. 비싼 거를 사가지고 선물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보편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 블랙 프라이데이 얘기가 나오고 뭐 그런 어떤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산타 랠리다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것들이 바로 IT 업종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의 소비 시즌 여기가 가장 큰 성수기 중에 하나인데 보통 통상적으로 10월부터 실적과 수주가 증가를 합니다. 그게 왜 12월이 아니고 10월부터입니까? 라고 생각하시는데, 보통 우리가 뭐 제품을 만들어서 이걸 비행기로 이제 가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배에 실어 보내기 때문에, 일단 뭐 미국의 어떤 소매점들, 큰 소매점들, 유통업체들이 그 재고를 쌓는 작업들을 해요. 뭘 많이 갖다 놔야지 여기서 이제 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 한 10월 달부터 이때부터 발주를 해가지고 배로 실어 나르는 작업들을 10월부터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에서 우리가 단초를 얻을 수 있는 건 뭐예요? IT 업종들, 특히 이제 IT 완제품을 만드는 종목들은 10월부터 시작해서 실적의 증가세들을 좀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대형 기업, 대형 종목들, 그죠? 좀 큰 종목들은 이 10월부터 시작해서 뭐와 연관된다? 배당과도 연관이 되죠. 배당주들은 10월 달에 사면 안 됩니다. 12월 달에 사면 안 됩니다. 좀 전에 10월부터 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IT 업종의 배당까지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는 11월이 아니라 10월부터 관심을 가진다. 이게 하나의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 업종들을 우리가 과거에 한 4, 5년 전까지 봤을 때는 뭐가 중요했냐면 PC DRAM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PC DRAM. 그래서 이 PC DRAM의 뭐 현물 가격이 어떠냐, 아니면은 뭐 3개월 뒤에 뭐 가격이 어떠냐, 이 가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요즘에는 PC DRAM, PC 시장은요, 이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PC 시장은 역성장입니다. PC. 이거는 역성장이에요. 교체 수요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보급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교체 수요들이 계속해서 나왔어요. 특히 이제 뭐 윈도우가 업그레이드나 윈도우가 새로운 제품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어떤 게임, 대작 게임이죠. 뭐 블리자드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고사양의 게임이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또 계절적으로 뭐가 있죠? 방학 시즌. 아니면 입학 시즌. 이때는 선물로 컴퓨터를 선물해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PC를 누가 씁니까? 이럴 때 말고는 잘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게임들도 요즘에 온라인 게임, PC로 하는 게임들보다는 모바일 게임 시장이 더 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PC 쪽에서는 계속해서 뭐가 나온다? 역성장이 나옵니다. 시장이 커지지 않고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대신에 뭐냐면 낸드라든지 아니면 모바일 디램 이게 다 이제 절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모바일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PC에서도 SSD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세대 교체가 됐기 때문에 지금 PC DRAM의 매출 비중이 높고 생산 비중이 높은 업체들, 특히 이제 후발 업체들보다는 어디를 보셔야 된다? 낸드와 그 모바일 DRAM을 만드는, 그죠? 이렇게 모바일 관련 제품들을 만드는 업체들을 보셔야 된다. 그게 이제 1등이 뭐 삼성전자가 되겠죠. 그다음에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공정 자체가 조금 뒤처졌어요. 그래도 이제 뭐 3위권이 되기 때문에 요 두 종목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 4년 전이죠. 미세화 공정 테마가 급등을 좀 했었습니다.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미세화 공정 테마 그래가지고 뭐 장비들 미세화 계속 몇 나노 그래갖고 그 미세화 공정 장비를 만드는 업체들이 이제 급등 테마성 흐름들을 보였었는데 이거는 한계가 왔어요. 이게 무슨 뜻이, 미세화 공정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반도체에다가요, 그죠? 이 반도체에다가 회로를 그려놓습니다. 회로를 이렇게 그려놓는데, 이거를 최대한 더 얇게, 그죠? 더 세밀하게. 그러니까, 한정된 어떤 반도체의 그 크기 안에 더 많은 내용들을 계속해서 넣었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식이었냐면 평면이었습니다.
그죠? 평면에 이렇게 넣는 작업들을 했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더 이상 그 미세화 공정이 더 진행되기는 좀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냐? 3D 랜드라는, 그죠? 3D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 그 새로운 어떤 공법들이 있는데 이 3D 랜드와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는 게 지금은 핵심이다. 앞으로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기업들의 라인 증설과 함께 여기가 중요합니다. 장비주들은 폭발적으로 실적이 개선이 됩니다. 특징이 그거예요. 대기업들이 라인 증설을 하면은요, 장비주들의 실적들은 갑자기 막 매출이 2배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영업이익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폭발적으로 실적 개선은 하지만 그게 1에서 2년 가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뭐다? 다시 보릿고개가 된다라는 거예요. 보릿고개. 보릿고개는 뭐예요? 수주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장비주들 좋다 그래가지고 끝물에 들어가신 분들은 한 2, 3년 동안 물려있고 그냥 죽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비주들은, 앞으로 증설을 하는 것들, 그 계획들을 보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실적을 보고 실적이 실제로 저기에 그 장부에 계산돼 갖고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하시면 이 IT 반도체 장비 업체들은 큰일 납니다. 왜? 이미 그 라인 증설이 이제 지금 2016년, 17년, 18년까지는 대규모로 3D 랜드 라인 증설이 되기 때문에 실적들이 몇 년 동안 쭉 증가를 하지만 보통 라인 증설 평택 공장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라인 증설한다라고 하면 일회성 발주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 재무제표에 딱 반영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런 정보를 먼저 아는, 그러니까 투자 그 계획이라든지 투자 정보들을 먼저 아는 기관과 외인들 쪽에서 매수해가지고 리포트를 내면서 올라가면 여러분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실적을 어디에서? 재무제표, HDS에서 이미 확인하고, 그럼 뭐예요? 3개월 전에 나온 실적이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을 뒤쳐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IT 장비 업종들을 매수를 할 때 항상 이제 고점에서 물리는 것 자체가 그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면에 라인 증설이 되고 난 다음에는요, 소재주라고 있어요. 소재주. 이거는 뭐냐면 SK 머티리얼즈라든지 후성이라든지 일진 머티리얼즈라든지 머티리얼즈 이런 거 붙은 애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후성과 같이 뭐 특수 가스를 만드는 애들이 있어요. 이것은 공정하는 과정에서 저걸 합니다. 막 이렇게 반도체 웨이퍼를 잘라갖고 이거를 깨끗이 깎아내는 작업들도 하고요. 여기에다가 뭐 회로를 긋고 나서, 회로를 저가기 위해서 이제 현상하는 작업들도 하고요. 이 현상한 부분들 회로도만 남기고 나머지를 전부 다 녹여버리는 작업들도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특수 가스라든지 약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재주들은 캐파 증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캐파 증설이 되면 실적 개선이 꾸준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마지막에 두 섹터, IT 장비죠. 이거 위에는 장비 업종들과 소재 업종들의 주가의 흐름의 차이들을 제가 한번 비교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물어보시는 게 스마트폰 부품주들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스마트폰 부품주는 그렇게 크게 우리가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FPCB라든지 이런 쪽은 구조 조정이 돼버렸습니다. 워낙에 많은 업체들이 난립을 해 있다가 플렉스컴이라는 업체가 상장 폐지가 되면서 영세 업체들이 이제 구조 조정을 되고 승자 독식 그래가지고 요즘에 인터플렉스라든지 아니면 BH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막 급등하잖아요. 그거는 다른 문제고요. 대부분의 스마트폰 부품주들은 단가 인하 압력으로 실적 개선폭들이 굉장히 미미하다라는 것들은 앞으로 포인트를 좀 잡으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새로운 어떤 시장이나 새로운 어떤 컨셉의 제품들이 나와서 여기에 이제 그 납품을 하는 이런 애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성원인텍 이런 것들은 예전에는 키패드, 우리가 피처폰 만들 때 이렇게 딸깍딸깍 누르는 그 키패드를 만들었었다고요. 뭐 단가가 뭐 40원, 50원, 뭐 100원 요랬던 종목을 그 제품들을 만들다가 그 시장이 이제 무너지고 나니까 뭘로 간 거예요? 이제 액세서리 쪽으로 가고 또 방진, 방습 이런 부품들을 만들잖아요. 이렇게 그 부품들을 갈아타는 경우에는 실적 개선이 좀 지속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실적 개선폭들을 크게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스마트폰 부품주 파트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종목들이 그 급등했던 바닥권에서 300% 이상 급등했던 이런 흐름들을 보기에는 스마트폰 부품주는 좀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부터는요, 이제 공정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잠깐 하다 말았죠. 그런데,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공정들이 있다라는 것들만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클린룸은 뭐예요? 클린룸은 반도체 만들 때 이제 방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아무것도 없이 저 먼지도 하나 안 들어가게 그렇게 만드는 것들인데 여기는 뭐 신성 ENG부터 시작해서 성도 ENG 붙은 애들이죠. 이제 그다음에 KN 같은 경우는 장갑이나 아니면 마스크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업체고요. 그다음에 이제 웨이퍼를 만듭니다. 웨이퍼는 간단히 얘기해서 실리콘을 어디서 뽑아내냐면 모래에서 뽑아내요. 반도체는. 그래서 그 모래에서 뽑아낸 것들을 고온으로 녹여가지고 이렇게 긴 원통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원통을 얇게 잘라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회로 설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웨이퍼는 어디에 이런 인곳을 만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잘라가지고 웨이퍼를 만들죠. 거기에다가 이제 회로 설계를 하는 겁니다. 회로. 그죠? 회로를 어떤 회로를 넣을 건지. 이거는 이제 팹리스 업체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포진을 좀 해 있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단순히 여러분들 낸드나 뭐 이런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MCU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뭐 밥솥을 뭐 이렇게 띡띡 눌러 그러면 이제 거기에 숫자도 나오고 프로그램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버브 반도체 대표적으로 만드는 그 MCU 반도체죠. 이것도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뭐 피델릭스라든지 제주 반도체라든지 뭐 코아로직 뭐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회로 설계를 하고요. 마스크 제작을 합니다. 블랭크 마스크 제작을 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웨이퍼에다가 놓고 산화 공정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회로만 남기고 다 깎아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어디 강강액 도포를 하고요.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동신 세미캠이나 ENF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소재죠. 강강액이라는 이 강강액을 만드는 애들이 이런 업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빨빨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노광하고 현상을 하고 시각 이제 깎아내는 거죠. 이런 장비들, 식각 장비들은 뭐 대부분이 이제 저거를 했습니다. 저 국산화에 이제 성공을 좀 했죠. 이온 주입하고 증착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CVD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증착이 제일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리고 나서 CNC, 클린 앤 CMP 뭐 이런 공정들을 좀 거치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금속 배선을 해요. 배선은 뭐냐면 이제 뭐 PCB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본딩 와이어 이런 것들을 하죠. NK 반도체 이런 것들인데 어쨌든 그렇게 진행이 돼서요. 이거를 뭘 한다? 나중에 이제 최종 검사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후공정 업체라고 얘기를 하죠. 고영이라든지 아니면 패키징 작업들을 하는 뭐 한미 반도체 아니면은 유닛 테스트 뭐 하나 마이크론 요런 패키징 작업들 요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어디에 투자가 되고 있다. 앞으로 투자가 되는 공정들이 어디냐면 여기 식각 요쪽 하고요. 증착 요쪽 여기에 포함된 종목들이 2018년도까지는 실적들이 괜찮게 나올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017년, 18년 이때까지.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공정들이고요. 그 다음에 3D 낸드와 관련해서는 뭐가 있어요? 이쪽에 이제 장비의 수요들 또 새로운 장비 이런 수요들이 많기 때문에 요 두 군데에 있는 그 업체들을 좀 보시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앞으로 굉장히 많이 캐파가 증설이 될 거라고요. 반도체를 많이 만든다는 거야. 그러면 요 검사 업체들하고요. 그다음에 어디 요렇게 SFA 반도체로 바뀌었죠.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시그네틱스라든지 뭐 요런 요쪽 양쪽을 좀 보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떤 뭐 기술적인 공정들은 넘어가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것이 뭐냐면 3D 낸드와 관련돼서 중요한 기업들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들은요. 지금 이제 원익 IPS라든지 증착이죠. CVD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주성 엔지니어링, 유진테크 이런 종목들 앞으로 보시고 테스 요것도 좀 보시고요. PSK 여기까지 장비 업체들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장비 업체들이 지금 이미 올랐어. 그러면 후발로 따라붙는 종목들이 뭐다? 원익 머티리얼즈, 후성 이런 소재 업체들, SK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를 보여드리면 마지막으로 잘 빠르게 설명드립니다. PSK는 어때요? 지금 장비 업체들은 실적이 한번 늘었다. 이게 월봉인데요. 실적이 늘었다 줄었다 그러면서 종목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죠? 급등했다가 제자리고 급등했다가 제자리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어떤 거? 요 소재 업체들은 꾸준히 실적이 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많은 내용을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있는 무료 방송 많이 하니까요. 그쪽으로 오셔서 추가적으로 내용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